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한국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오후입니다. 미국은 지금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에요. 오늘도 역시 한 5개 정도 얘기를 해볼 건데, 이란 전쟁, 구매력 위기, 연준의 고민,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릭 요거트 브랜드 중에 이제 초반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초반이가 매출이 이제 10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발표된 일자리 데이터, 그다음에 소비 데이터 요거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그 기업 대표들이랑 만났죠. 그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할인 유통업체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보면은, 네, 이제 이란 전쟁이랑 이제 트럼프의 그런 구매력 위기를 해결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쭉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준도 금리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새 뭐 이란 전쟁이니 뭐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전쟁이 오래 가면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겠죠.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 구매력 위기라는 이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구매력 위기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민들은 힘들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져요. 미사일도 바닥나죠. 탄약도 바닥나죠. 전쟁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죠. 국내 반전 여론은 더 심해질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란의 뭐 지상군 투입도 하자니 여론이 반대가 만만치가 않고, 안 하자니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확실한 건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백악관 참모들이 예상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란을 처음에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냥 막 신나게 두들겨 패면 이란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너무 막 저항하고 뭐 드론 날리죠, 뭐 미사일 쏘죠. 이것도 막 많이 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찔끔찔끔씩 하는데 이게 또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이게 이란이 굉장히 강하게 반격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트럼프와 이제 백악관은 이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주말인데 요 주말 동안에 미국이 세게 한번 몰아치고 이제 이란이 어느 정도의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이 전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 트럼프와 백악관은 아마도 이제 쿠르드족 있죠? 이제 그 커리시 리더라고 하는데 뭐 통화도 했다 하고 이쪽을 좀 확실히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뭐 한국 언론에서는 보면은 이제 쿠르드족들이 뭐 이라크 전쟁 뭐 이런 데서 이용을 당해서 뭐 이번에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히 쿠르드족이 이번에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그렇게 하게끔 유인책을 마련을 해줄 거고 보상은 확실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모두 이제 어, 불능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란의 최소한
반미 정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뭐 친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반미 정권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른 차기 지도자가 이제 하메네이 차남이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미 얘기를 했고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지도자에 오르면 또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의외로 간단해요. 전쟁이 길어지면 트럼프 백악관 공화당은 불리해진다. 불리해지고 전쟁이 길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는다. 인플레이션 자극을 받으면 미국 시민들의 구매력 위기는 더 심화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두 번, 뭐 내년까지도 예상했던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이제 유가가 배럴당 뭐 90달러 넘고 100달러를 넘어가면은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도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이 꽤 있죠. 왜냐면 올해 최소 두 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2026년의 자산 시장을 예측을 했었는데 이 전쟁 변수가 생기면서 요것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아마도 큰 그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도 다음 주에서도 다음 주도 이번 주랑 별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백악관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구나. 전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뭐 미국에 계시거나 미국에 와 보신 분들이 초반이라는 이 요거트를 한번 드셔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릭 요거트인데 이게 지금 2026년에 매출 1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단순히 요거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마운자로, 뭐 위고비, 이거 뭐 GLP-1 이제 그 비만약인데 이제 그런 약을 이 주사죠. 지금은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먹는 약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마운자로 그다음에 이제 위고비를 주사제로 많이 맞는데 요게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확실히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하고 있어요. 변할까 안 할까 이제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는데 2025년이 지나면서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내서 이 이제 초반의 이런 그 매출 증가도 아마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릭 요거트가 아무래도 건강에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초반이가 그 시장을 공략을 잘 해서 뭐 요거트뿐만이 아니라 뭐 유제품 이런 것들도 초반이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 가보면은 초반이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초반에뿐만 아니라 이런 웰빙 이제 냉장 식품 있죠. 뭐 가공된 거 말고 이제 영어로는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초가공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얼마 전에 그 제너럴 밀스라고 시리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이 시리얼 만드는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시리얼이 이제 대표적인 가공식품이잖아요. 이래저래 막 가공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아침은 시리얼로 시작을 했죠. 뭐 시리얼 여러 개 섞어서 이제 우유에다가 뭐 말아서 먹고 뭐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시리얼을 안 먹습니다. 시리얼을 안 먹, 뭐 유명한 뭐 포스트, 뭐 치리오스 이런 시리얼은 이럴 그런 시리얼은 이제 진짜 많이 안 먹고 그나마 이제 시리얼 좀 먹는다면은 이제 유기농 제품을 사서 먹어요. 뭐 그런 제너럴 밀스라든지 그런 유명한 업체들에서도 뭐 나오긴 하지만 이 그런 업체들보다도 유기농 전문 업체에서 이제 그런 유기농 시리얼들을 좀 만들어서 좀 더 건강한 그런 시리얼들을 많이 내놔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아무래도 좀 많이 소비를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가격은 비싸요. 유기농 그런 거는 한 2배 정도 해요. 뭐 한 통에 보통 뭐 치리오스 뭐 이런 브랜드들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코코볼 뭐 이런 애들은 뭐 싸게 사면은 뭐 한 5달러, 6달러에도 한 두 봉지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기농 시리얼은 뭐 봉지 크기가 좀 크긴 하지만 코스트코에서 그래도 한 거의 10달러 정도 해요. 코스트코에서. 그럼 이제 다른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겠죠. 하지만 그래도 시리얼은 시리얼이다. 가공식품일 뿐이고 이제 이런 초반이 이런 뭐 그릭 요거트 유제품들 아니 몸에 좋은 그런 제품으로 많이 이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이미 변했고 그리고 뭐 초콜릿도 판매가 조금 줄어들죠. 어, 초콜릿도 판매가 많이 줄어들고 음료도 뭐 탄산 이런 음료는 정말 이제 탄산음료 판매가 줄어든 거는 뭐 올해 꽤 된 트렌드고 최근 이제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술이 막 소비가 많이 줄었죠. 네. 한국도 그런데 미국도 진짜 술을 안 마셔요. 미국인들은 왜 영화 보면은 왜 집에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술병이랑 딱 이제 글라스 잔 있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손님들이랑 한 잔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옛날 문화가 돼버렸고 요즘 정말 MZ 세대들은 막 그런 뭐 마셔도 그런 약간 그런 술 맛이 나는 음료 같은 거 뭐 되게 여러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마시고 정말 요새 뭐 맥주 뭐 양주 이런 와인도 안 마셔요. 와인도 캘리포니아 여기 나파밸리에 보면 와이너리 많은데 요새 문 닫는 와이너리가 생기고 있어요. 와인을 안 마신다 이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런 그 그릭 요거트, 뭐 이런 웰빙 음식, 이런 소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고 이게 결국은 사람의 입맛이 바뀌는 거고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는데 비만약, GLP-1 비만약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음료 업계가 일단 가장 큰 변화를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헬스장 있죠. 피트니스 센터들 이런 데도 이제 망하는데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운동을 안 해도 주사 맞으면서 살을 뺄 수 있으니까 네, 망하는 데가 생길 겁니다. 이제 망하는 데도 생길 거지만 주사를 맞으면 이게 또 내가 되게 몸매를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도 좀 키워 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뭐 고급화된 그런 데를 간다든지 하여튼 이런 피트니스 업계의 그런 뭐 구조조정도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런 큰 트렌드는 이미 변하고 있다. 변화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긴가민가 했던 업체들도 이제는 확실히 방향을 틀어서 이런 그 가공식품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 뭐 과자 이런 뭐 간식류들의 그런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그건 확실해진 트렌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금요일이 오늘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발표된 일자리 데이터, 그다음에 소비 데이터가 있죠. 뭐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도 줄고 뭐 소비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문제죠. 당연히 문제인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왜냐면은 숫자는 일단 줄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9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2월 달에 뭐 이제 큰 겨울 폭풍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변수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런 트렌드가 있는 이 트렌드로 이어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아직도 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얘기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뭐 줄었다, 고용이 부진하다, 뭐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미국 고용이 부진하다, 뭐 일자리가 없다, 요새 뭐 많이 잘린다, 뭐 아마존 뭐 해고한다, 뭐 이런 얘기 많죠. 예. 그런데 해고가 많은 건 맞아요. 해고가 많은 건 많은데 그렇다고 이제 미국의 모든 업종에서 골고루 다 해고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을 위주로 그동안의 팬데믹 이후에 고용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이제 주로 해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이 뭐 줄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린 뭐 지금까지 회사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냥 유지하겠다. 그래서 뭐 low hire, low fire, 저고용, 저감원, 저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줄어든 거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미국은 연말이 이제 성수기잖아요. 쇼핑 성수기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그죠? 예,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1, 2월 달 특히 1분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조금 부진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뭐 되게 이 헤드라인만 보면 뭐 아우 뭐 일자리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근데 뭐 아까 봤던 뭐 이란 전쟁 여기서는 뭐 유가도 오르지 뭐 인플레이션은 오른다 그러지 뭐 지금 좀 되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미국은 특히 지금 뭐 K자형 그 경제라고 하죠. K 양극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일이 없거나 소비가 부진한 계층들은 중저소득층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주된 계층은 고소득층이고요. 이 고소득층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말 예전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 고소득층은 부동산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주식 들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최근이야 뭐 주식이 조금 삐끗하긴 했지만 주식 시장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뭐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특히나 이 고소득 계층들은 부동산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층이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를 굉장히 낮은 그 금리로 지금 집을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뭐 거의 뭐 3%대예요. 3%뭐 2%대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6%잖아요.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두 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3%의 금리 차이만큼 더 소비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막 미국 경제가 뭐 휘청거린다, 뭐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할 거예요. 3월 달은 무조건 동결을 할 거고 이제 뭐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일자리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서 당연히 금리 방향 결정할 거고 3월에 이제 금리 결정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건데 이때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우리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해선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얘기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걱정할 건 아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방산업체 대표들이랑 만났죠. 만나서 일부 무기들의 생산을 4배를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배. 4배를 늘릴 거다라고 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 미국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무기의 재고가 바닥난 게 아니냐. 그리고 뭐 한국 뉴스를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부대도 이제 이송을 해서 중동으로 이동시킨다고 하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이제 됐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정말로 탄약과 미사일이 부족해서 정말 일주일밖에 안 된 전쟁에서 이거 이 전쟁의 그런 큰 방향이 갈릴 정도로 재고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있을까요? 저는 뭐 안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어마어마한 폭격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을 못 버틸 정도로 재고가 낮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평상시보다는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를 좀 빨리 채우려고 이제 방산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야, 우리 이제 좀 파이팅 좀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 안 했으니까 좀 이제 파이팅해서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전쟁 폭격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방산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생산을 늘리라고 주문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일주일 동안 예상을 했던 것보다 폭격을 더 많이 하고 재고를 많이 썼다라기보다 이게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불러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당장 미국이 이거 힘든 거 힘들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란이 생각보다 잘하네, 잘 싸우네. 미국의 재고 소진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네. 뭐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아직은 뭐 미국이 막 그렇게 막 뭐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가장 무기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돼 보면 이제 좀 더 뭐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재고 때문에 걱정할 그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이 광산업체들 대표들 만나서 무기 재고를 늘리라고 무기 생산을 늘리라고 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대비책을 좀 더 시점을 앞당겨서 미리 준비를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벌링턴 스토어라고요. 여기가 이제 디스카운트 스토어예요. 미국에 이제 뭐 마셜스, 로스, 뭐 벌링턴 이런 데는 뭐냐면은 이제 백화점이나 옷, 의류 매장, 뭐 이런 뭐 화장품, 뭐 장난감 이런 매장들에서 세일을 해도 안 팔리는 것들을 얘들이 이제 돈을 엄청 대량으로 떼다가 여기서 싸게 파는데요. 그러니까 뭐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하죠. 가보면 진짜 막 거의 보물 찾는 느낌이에요. 보물 찾는 느낌. 가면 뭐 가끔씩 진짜 막 명품들도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되게 드물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재미로 가는 그런 매장들이거든요. 근데 이뭐 벌링턴뿐만이 아니라 마샬스, 로스 이런 데도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와요. 매출이 잘 나오고 뭐 4%, 10%씩 막 올라가고 이게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싼 걸 찾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얘네의 상품 구성이 더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고요. 얘네가 뭐 상품 질이 더 좋아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네는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하는데 소비자들이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오고 여기서 구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도 꽤 됐어요. 지금 이번 4분기뿐만 아니라 2025년 초부터 1, 2분기부터 이런 디스카운트 스토어들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잘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주변에도 뭐 가끔씩 가보면은 저도 이제 이런 뭐 트렌드를 보려고 이런 매장들 가끔씩 가거든요. 가보면은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특히 주말에는 진짜 많고 여기는 뭐 종이 가방 이런 거 안 줘요. 큰 비닐봉투를 줘요. 큰 비닐봉투. 그래서 뭐 옷을 막 거기다가 막 엄청 막 담고 나와요. 막 거의 한 시즌에 입을 옷들을 여기서 막 왕창 사는 거죠.
왜냐면 다른 데서 옷 한 벌 살 돈으로 여기서는 한 세 벌, 네 벌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들의 약진, 매출 증가는 미국인들의 얇아진 지갑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내일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